최근 시흥 광명지구를 비롯해서 3기 신도시 예정지에 대한 토지 보상금 통보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LH가 시행하는 국가주도 사업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 재개를 다루게 됩니다. 토지분들이 이 단계에서 보상금이 확정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머레이 변호사 이만용입니다. 최근 시흥 광명지구를 비롯해서 3기 신도시 예정지에 대한 토지 보상 작업이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해당 지구 내에 토지를 소유한 소유분들에게 곧 토지 보상금 통보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사무실에도 토지 보상과 관련한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만나는 토지주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보상금이 너무 낮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원초적인 질문부터 이미 국가에서 정한 금액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요? 라는 질문들도 다양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토지 보상은 한반의 감정평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의 법적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각 단계마다 토지주가 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이 존재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3기 신도시 보상에서 앞으로 진행될 협의보상, 수용재결, 이의재결, 그리고 행정소송에 걸쳐서 전체적인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기 신도시와 같은 공익사업에서는 토지 보상이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협의보상 단계입니다. 사업 시행 주체인 LH나 공공기관이 감정평가를 통해서 상정된 금액을 해당 토지의 소유자분들에게 보상금으로 제시를 합니다. 이 단계는 말 그대로 협의의 단계입니다. 토지주가 그 금액에 동의하면 협의 보상으로 절차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절차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통상은 토지 소유자가 문서로서 협의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 시행자는 여기서는 LH가 되겠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합니다. 수용 재결을 쉽게 말하면 협의가 안 되었으니 행정기관이 보상금을 직접 결정해 달라라는 절차인 것입니다. 이때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의 수용 여부, 보상금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LH가 시행하는 국가주도 사업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 재결을 다루게 됩니다. 많은 토지분들이 이 단계에서 보상금이 확정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수용 재결 이후에도 보상금을 다시 다툴 수 있는 절차는 계속 존재합니다. 수용 재결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토지주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결이라는 것이 통보된 보상금에 대해 이의하는 절차인 만큼 재결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감정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토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비교 사례 선정이 적절한지, 토지 이용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보상 항목에 누락된 것은 없는지, 즉 감정평가 과정과 보상금 산정이 적절했는지를 다시 검토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결의 경우 수용 재결, 이의 재결, 각각 2개월에서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재결 내에서도 신청인의 신청 내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새로운 감정이 실시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용 재결과 이의 재결을 거쳤음에도 그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법원이 사건을 다시 판단하게 되고 필요한 경우 이 절차 내에서도 새로운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상금이 변경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토지 보상 절차는 협의보상,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이라는 여러 단계의 법적 절차를 통해서 진행되고 완성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절차에 참여해서 권리를 주장함에 있어서 반드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토지 보상의 문제라는 것이 단순한 부동산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법과 공익사업 절차가 결합된 분야라는 것입니다. 감정평가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행정 절차, 법률의 구조, 공익사업의 진행 방식 이 세 가지를 함께 이해해야 적절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저는 현재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위원과 시흥시, 안산시의 법률 고문을 맡고 있고
경기도 인사위원회 위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행정기관 및 공공단체와 관련된 다양한 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소속된 법무법인 해마루 역시 오랫동안 공공기관 관련 법률 업무를 해온 법인입니다. 해마루는 과거 오랫동안 한국도시주택공사 LH의 법률 고문을 수행하면서 수많은 보상금 증액 사건을 처리해왔고, 현재에도 경기도와 여러 지방단체단체, 다양한 공공기관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공익사업이 실제로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고 행정기관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실무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토지주도분 중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무조건 이 일을 해야 한다. 일단 소송을 해야 보상금이 올라간다. 이런 말을 많이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건에서 이의 신청이나 소송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감정평가가 이미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고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거의 없는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까지 무조건적으로 분쟁을 진행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만 소모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감정평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거나 토지 이용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거나 보상 항목이 누락된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 보상금을 다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대응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실제로 대응이 필요한지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저와 저희 법무법인은 상담을 진행할 때도 무조건적인 이의나 소송을 권하지 않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후 실제로 다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응 전략을 설명드리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굳이 분쟁을 권하지 않는 것이 저희의 원칙입니다. 토지 보상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3기 신도시 보상 절차 전체 구조를 설명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토지 보상은 최초 협의 보상부터 수용 재결, 이의 재결, 행정소송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각 단계마다 토지 소유주가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보상금이 산정되는 구체적 기준과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이 단계마다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토지 수용의 대상이 된 토지 소유분들, 특히 시흥광명 3기 신도시와 같이 현재 협의보상금을 통지받거나 곧 받을 토지 소유주분들이 합리적 결정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